오늘은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구조, 영어의 어순이 뭐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이 중에서 없어도 말이 되는 애가 누구다? 부사. 부사는 없어도 말이 된다고 했고요. 이 문장의 구조를 다시 5가지로 나눠놨어요. 그게 뭐였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1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문장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주어 동사가 있으면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 몇 형식? 2형식. 이때 보어는 누굴 보충해준다? 주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기서 실제 목적어가 뭐라고 했었어요? 직접 목적어였었죠? 자, 원래 위에 잠깐 보시면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에게. 그러면 실제 목적어는 뭐예요? 직접 목적어가 실제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는 뭐뭐를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4형식이었어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나오죠? 이때 보어는 목적어 나오고 나서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가서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인데요. 수요동사라는 게 있어요. 수요동사가 뭐냐면 수요. 뭔가 주는 걸 수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여동사는 목적어를 2개를 쓸 수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2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수여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그럼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 있으니까 4형식이겠죠? 자,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받아 적습니다. give, 주다, send, 보내주다, pass. 자, pass는 합격하다, 통과하다라는 뜻 말고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lend, 빌려주다, bring, 가져와주다, show,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write, 써주다, teach, 가르쳐주다,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buy, 사주다, get, 또 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ask, 물어봐주다.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수여동사라고 부른다. 뭔가 주는 동사, 수여동사. 보통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1개를 쓰는데 특별히 이 수여동사들은 목적어를 몇 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제 목적어는 누구냐면 직접 목적어가 실제 목적어예요. 이렇게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보통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그럼 실제 목적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간접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해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문 볼게요. I gave Tim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주어가 뭐예요? 나는 동사 주었어요. give는 뭐뭐를 주다죠. 그럼 목적어 나올 차례인데 팀을 준 거예요? 초콜릿을 준 거예요? 초콜릿을 준 거죠. 그런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누가 왔어요? 사람이 왔죠.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보통 사람이 오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그럼 초콜릿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주었어요. 팀을 준 게 아니라 팀에게 뭐를? 초콜릿을 주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 On Valentine's Day. 발렌타인데이에 팀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자, 이거 몇 형식이에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으면 4형식이 되는 거죠. Can you show me your car? Can you show? 자, 누가 주어예요? you가 주어겠죠? 그다음 can하고 show가 동사겠네요. 제 의문문이니까 can이 앞으로 넘어간 거죠. 뭐뭐를 보여주다예요. 나를 보여준 거예요. Your car. 너의 자동차를 보여준 거예요. 너의 자동차를 보여준 거죠. 그럼 your car이 목적어네요. 그런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지금 누가 왔어요? 사람이 왔네요. 아, 이렇게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보통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그러면 your car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너의 자동차를 보여줄 수 있니? 라고 해석하겠죠? 자, 그럼 몇 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으니까 4형식이 되겠죠? 자, B로 가겠습니다. 자, 수여동사, 직접 목적어, to, for, of 쓰고 간접 목적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4형식을, 자, 4형식이 뭐였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4형식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4형식을 우리가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자, 이거 몇 형식? 4형식이죠? 뭘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 동사, 직접 목적어, to, for, of,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쓸 수 있대요. 자, 그럼 동사 쓰고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어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to나 for이나 of를 붙여가지고 얘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하고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이게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는 부사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하고 목적어가 바로 나왔으니까 몇 형식? 3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동사는 전치사를 뭐를 쓴대요? to를 쓴대요. 근데 for이나 of를 쓰는 게 있대요. 대부분의 동사가 to니까 당연히 for이나 of를 쓰는 거를 외우면 훨씬 더 편하겠죠? 밑에 표 보겠습니다. give, 주다, send, 보내주다, pass, 건네주다, lend, 빌려주다, show,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write, 써주다, teach, 가르쳐주다. 이 동사들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뭘 쓴다? to를 쓴다.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buy, 사주다, get, 사주다. 이런 동사들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쓴다.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주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k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of를 씁니다. 자, 밑에 예문 볼게요. My father sent me a text message. 자, 주어가 뭐예요? 누가? 우리 아빠가 sent, 뭐뭐를 보냈다죠. 자, 나를 보낸 거예요. a text message,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럼 a text message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지금 누가 왔어요? 사람이 왔네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실질적인 목적어니까, 직접적인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뭐를,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석하겠죠. 자, 이거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네요. 자, 그럼 4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3형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3형식이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럼 주어, 동사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위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중에서 실제 목적어는 누구예요? A text message. 직접 목적어가 실제 목적어죠. 그래서 얘를 목적어로 먼저 썼어요. 그럼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부사로 만들어야 이게 3형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 누굴 쓰는 거예요? 앞에 send의 과거인 sent니까 to를 쓰는 거죠. 해석은 똑같아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럼 이건 몇 형식? 3형식이 되는 거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고 나머지는 다 부사니까. 다음 예문. Suzy bought me a book. 자, 주어가 뭐예요? 수지가 동사 샀어요. 자, 나를 산 거예요. A book. 책을 산 거예요. 책을 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목적어네요. 그런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사람이었네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자, 그러면 a book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나에게 책을 사줬다 라고 해석하겠네요. 이거 몇 형식? 4형식이네요. 자, 이 4형식을 몇 형식으로 쓸 수 있다? 3형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자, 그럼 주어, 동사 그대로 썼고요. 3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중에서 실제 목적어는 뭐예요? A book. 직접 목적을 먼저 썼죠. 그럼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부사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전치사를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는 앞에 누구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by의 과거형인 bought를 썼어요. by는 위에서 뭐를 쓴다고 했어요? 전치사 for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수지는 나에게 책을 사줬다. 해석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밑에 문장은 몇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나머지 부사니까 3형식이 되겠죠? 자, 다음 예문. Jake asked me a favor. 자, Jake가 부탁했어요. 자, 나를 부탁한 거예요. A favor. 호의를 부탁한 거예요. favor 하면 호의. 호의가 뭐냐면 뭔가 친절한 행위를 우리가 호의라고 부르거든요. 자, 뭐를 부탁했어요? A favor. 호의를 부탁했죠. 자, 그런데 이게 목적어인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지금 뭐가 왔어요? 사람이 왔네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그럼 a favor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몇 형식? 4형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나에게 뭐를 호의를 부탁했다 이 말이겠네요. 자, 이 4형식을 몇 형식으로 쓸 수 있다? 3형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Jake asked 동사까지 썼고요. 여기서 실제 목적어는 누구예요? A favor. 직접 목적어인 호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쓰는 거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다 부사로 만들어야 되겠죠.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한데 ask는 뭘로 쓴다? of를 쓴다. 자, 그래서 Jake asked a favor of me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몇 형식? 3형식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수요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적어를 쓸 때 앞에 거에게
뒤에 거를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밑에 예문처럼 팀에게 초콜릿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팀 먼저 쓰고 초콜릿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초콜릿 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초콜릿에게 팀을 주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 for, of 쓰는 거. 대부분은 to니까 for이나 of 쓰는 동사들을 종류별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면 너무 쉽고요. 안 외우고 문제를 풀잖아요. 엄청 많이 틀립니다. 꼭 외워주세요.